그날 병원의 복도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 그 말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고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저주이자 복수의 지도였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무너졌고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자들임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은 내 믿음이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는 나에게 작은 USB 드라이브를 쥐어주었다. 이걸 봐 진실을. 나는 병원 집무실에서 그걸 열어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영상은 충격이었다. 우리 결혼식 날 내 가장 친한 친구 준호가 아내와 키스하는 장면. 그 뒤로 이어진 대화, 그를 속여. 우리 계획대로.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 계획이란 무엇일까? USB에는 더 많은 파일이 있었다. 회사 문서, 이메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범죄 기록. 살인. 10년 전 나는 무죄였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 그 죄를 뒤집었었다. 아니, 내가 대신 짊어진 것이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라, 즉 배신자들을 사냥하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헤매며 모든 것이 떠올랐다. 준호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다. 그는 내 결혼식 베스트맨이었고 우리 딸의 대부였다. 그런데 왜 아내를, 왜 나를?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 복수는 깨끗하지 않을 터 나조차도 더러워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제 대기업의 임원이었다. 쌍용그룹의 마케팅 부장. 나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 USB의 파일을 보니 알 것 같았다. 10년 전 사건. 우리는 함께 일하던 스타트업에서 일했다.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누군가 돈을 빼돌렸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파산했다. 한 명이 자살했다. 그 자살한 남자의 유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준이 돈을 훔쳤다. 하지만 나는 훔치지 않았다. 준호가 했다. 그는 증거를 조작했고 나는 그걸 모른 채 감옥에 갔다. 3년 동안 아내는 홀로 딸을 키웠다. 출소 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녀는 모든 걸 알았고 참아왔다.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아내와 한 짓, 그리고 나를 감옥에 보낸 거 왜 그랬어?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너는 항상 순진했어. 그 프로젝트는 내 탓이었어. 내가 실수로 돈을 잃었으니까. 내가 구해준 거야? 쌍용에 들어가게 해준 것도 나잖아. 거짓말. USB에 녹음된 그의 고백이 있었다. 그는 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아내는 그걸 알았고 준호와 관계를 맺어 증거를 모았다. 배신의 배신. 나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밀을 회사에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준호는 교활했다. 내 딸 생각해봐. 그녀가 내 복수로 고통받는 걸 원해. 그는 내 약점을 찔렀다. 딸 수연은 이제 대학생. 준호의 영향력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나는 주저했다. 복수는 나를 삼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걸었다.
홍대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사람들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외로웠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 다음 목표는 누굴까? 준호의 상사, 박 대표. 그는 쌍용의 그림자였다. 박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나는 옛 동료를 동원했다. 민준 씨, 왜 갑자기? 그녀는 의아해했다. 나는 거짓으로 웃었다. 추억 여행이야. 우리는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만났다. 박 대표는 50대 후반, 매끈한 수트에 시가를 피우는 전형적인 재벌 스타일. 준호의 친구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나는 USB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준호가 당신 돈을 세탁한 거 알고 계시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10년 전 준호의 범죄는 박 대표의 짓이었다. 그들은 함께 돈을 빼돌렸고 나를 덮어씌웠다. 아내는 그걸 캐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를 이 늪으로 밀어넣었다. 대화는 길어졌다. 박 대표는 나를 매수하려 했다. 돈 줄게. 10억 그만해. 나는 거절했다. 아내를 돌려줘. 그는 웃었다. 그녀는 내 탓으로 죽었어. 스트레스 때문이지. 내가 감옥 갔을 때 그녀는 무너졌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복수의 첫 칼날이 스쳤다. 나는 그의 시가를 빼앗아 바닥에 짓밟았다. 당신 차례야. 클럽을 나서며 나는 그의 비밀을 언론에 넘겼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쌍용 그룹 세탁 스캔들.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반격했다. 내 딸의 학교에 압력을 넣어 수연의 장학금이 취소되었다. 복수는 가족을 삼켰다. 수연의 전화가 왔다. 아빠, 왜 내 장학금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거짓말했다.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박 대표의 그물은 넓었다. 그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USB에 더 많은 증거가 있었다. 아내는 2년 동안 이걸 모았다. 그녀의 암은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 그 말은 이제 나의 만트라가 되었다. 다음 타겟은 박 대표의 오른팔, 이 변호사. 그는 준호의 범죄를 법적으로 덮은 자였다. 이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나는 변장했다. 검은 모자와 후드티, 이터원의 뒷골목 카페. 그는 혼자 왔다. 김민준. 왜 날 불렀어?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준호와 박의 더러운 짓을 도운 거 알아?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증거는 나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었다. 아내가 몰래 녹음한 그의 통화. 그놈을 감옥에 넣어라. 증거 조작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년이 내 아내가 그랬어. 그는 아내를 알았다. 더 깊이 USB에 숨겨진 파일, 이 변호사와 아내의 만남 기록. 그녀는 그를 유혹해 증거를 얻었다. 배신의 연쇄. 내 아내는 영리했어. 하지만 그녀도 더러웠지? 나와 잠자리를. 그의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딸, 예쁜 애. 그녀가 내 비밀을 알면 그는 항복했다. 도와줄게. 박을 무너뜨리게. 동맹. 아니, 또 다른 배신의 시작.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변호사가 박의 회계 장부를 유출. 하지만 그는 이중 게임을 했다. 그는 나를 FBI에 신고하려 했다. 한국 검찰에. 나는 미리 알았다. 아내의 USB에 그의 배신 기록도 있었다. 밤에 나는 그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컴퓨터를 해킹해 모든 걸 다운로드. 그 과정에서 트위스트가 드러났다. 10년 전 사건의 진짜 피해자.
그 자살한 투자자는 박의 아버지였다. 준호가 죽인 게 아니라 박이 시켰다. 왜? 재벌 내 권력 투쟁. 나는 그 희생양이었다. 복수가 복잡해졌다. 박은 나를 이용해 준호를 버렸을 뿐 나는 이 변호사를 설득했다. 함께 가자.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신으로 가득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아내의 묘를 찾았다. 여보,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묘비에 비가 흘렀다. 수연과 만났다. 아빠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눈치챘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빠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 고쳐야 해. 그녀는 울었다. 엄마처럼 되지 마.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아내의 죽음은 내 탓. 복수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박 대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이 변호사의 유출로 검찰 수사가 들어왔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쌍용그룹 회장, 돈 세탁 혐의. 준호는 도망쳤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미안해. 다 박 탓이야. 거짓. 나는 그를 유인했다. 한강공원, 새벽. 오랜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내 아내. 그녀는 날 사랑했어. 너보다.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래. 그럼 왜 죽었을까? 그는 충격받았다. 뭐? 아내의 암은 독 때문이었다. USB에 숨겨진 분석 보고서. 준호가 보낸 약에 내가 스트레스 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독극물. 그는 아내를 죽였다. 증거를 영원히 묻기 위해. 너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그를 때렸다. 주먹이 그의 뺨에 꽂혔다. 피가 흘렀지만 나는 멈췄다. 경찰에 가. 그는 울었다. 살려줘.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녹음기를 켜두었다. 그의 고백. 이제 그는 끝.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박 대표가 반격했다. 그는 수연을 납치하려 했다. 아니, 위협했다. 그녀의 학교 버스에 익명 편지. 아빠 멈춰라. 나는 미쳤다. 이 변호사와 함께 박의 저택으로 갔다. 보안이 철저했다. 우리는 몰래 들어갔다. 그의 서재. 금고 안에 모든 비밀. 재벌의 어두운 거래, 정치 뇌물, 노동자 착취. 그리고 내 이름의 위조 서류. 나는 불태웠다. 하지만 박이 나타났다. 내 놈이야. 총이 그의 손에. 아내처럼 죽여줄까?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왜? 그의 손이 떨렸다. 너 내 아들일지도 몰라. 20년 전 박은 내 어머니와 관계 있었다. DNA 테스트. 아내가 알았고 그걸 이용해 증거를 모았다. 너는 내 피를 배신한 자야. 나는 총을 뺏었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 가족. 웃기지 마.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동정. 아니, 증오. 수연을 구했다. 그녀는 나를 안았다. 아빠, 그만해. 이게 복수야.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는 나도 포함될까? 내 죄. 10년 전 나는 프로젝트에서 실수했다. 돈을 잃을 뻔. 준호가 도왔지만 나는 눈 감았다. 무죄는 아니었다. 준호가 잡혔다. 그의 고백으로 박 대표도 무너졌다. 재판.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아내를 죽였다. 준호는 울며 말했다. 민준아, 사랑했어. 내 삶을 부러워했어. 박은 침묵했다. 이 변호사는 증언했다. 모두 박의 지식. 하지만 트위스트. 재판 중 새로운 증거. 아내의 일기.
그녀가 준호를 사랑했다. 민주는 모르지만 나는 준호와 배신의 깊이, 그녀는 복수를 위해 준호를 이용했지만 사랑도 있었다. 나는 무너졌다. 왜? 법정 밖 시위가 일어났다. 재벌타도 OBS 민주는 살인자, 내 과거 죄가 파헤쳐졌다. 나는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연은 나를 버렸다. 아빠, 엄마를 용서 못해 가족의 파탄. 복수는 승리했지만 텅 빈 맛. 박 대표의 자살. 그의 유서, 나는 괴물. 하지만 민준, 너도 그는 내 아버지였다. DNA 확인. 나는 그의 피를 이었다. 배신의 유전. 준호는 감옥에서 나에게 편지. 미안. 하지만 내 아내는 행복했어. 우리와 거짓. 진실.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아내의 말이 맴돌았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 이제 이해했다. 다른 사람들 나 자신. 내 어둠을 찾아라. 나는 용서할까? 복수할까? 독자여, 너라면. 재판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속박되었다. 언론의 칼날, 이웃의 시선.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캐나다로 떠났다. 아빠, 나 혼자서 편지 한 장 은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고했다. 준호의 감옥 면회. 그는 여위였다. 민준아, 끝났어. 나는 물었다.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너를 사랑했어. 복수를 위해 날 이용한 거야. 웨이트리스트의 끝. 아내는 모든 걸 알았고 선택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 암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 박의 장례식. 빈소에 갔다. 그의 부인, 내 이모뻘. 너 그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울었다. 나는 도망쳤다. 서울의 밤은 여전했다. 네온, 사람들. 나는 카페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봤다. 여보, 내가 이겼어? 졌어. 결말은 회색.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배신의 그물. 베스트셀러. 하지만 돈은 필요 없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독자들이 논쟁했다. 민주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나는 웃었다. 둘 다. 아내의 묘 앞 꽃을 놓았다. 다른 사람들을 찾았어. 이제 나 자신을 찾아갈게. 바람이 불었다. 비가 왔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영원한 긴장 속에